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국입니다. 요즘 이제 여름철에 샌들이나 슬리퍼 많이들 착용하시죠? 보통 이제 우리 휴가 가면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제 밑창이 얇고 딱딱한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신고 활동을 하시고 여행지 가서 많이 걷고 하신 다음에 이제 발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건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은 발은 우리 몸 부위 중에서 좀 천대받는 부위 중에 하나죠.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처음에는 무릎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시면은 이제 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평소에는 좀 바쁘고 이럴 때는 신경을 못 쓰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챙기는 부위가 발인데요. 발은 사실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심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을 하지만, 펌프 역할을 해주지만, 하체에서는 발하고 종아리가 또 짜줘야 돼요. 피를 짜줘야 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런 이제 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발의 근력이 떨어져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이 좀 느는 경우도 많고, 젊었을 때는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통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아픈 거를 이제 방치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활동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리에 부종도 생기고요. 활동량이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심폐기능도 조금씩 안 좋아지게 되고, 심폐기능 안 좋아지면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일단 통증이 생기거나 변형이 생기면, 통증도 물론이지만 발목이나 무릎이나 심지어는 허리 통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발 질환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요, 대부분은 이제 노화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발 질환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같은 염증성 질환, 그리고 이제 질환이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염좌, 발목이 자꾸 삐는 거죠. 먼저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거, 엄지발가락 뿌리 쪽이 튀어나오는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성의 절반 정도는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9배 정도 여자 환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중학생 때 벌써 무지외반증이 심해서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런 유전적인 경향이 있죠. 여자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 이제 앞에 발폭이 좁은 구두, 아무래도 발가락 모양의 변형이 생기고요.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을수록 발 앞쪽으로 체중이 집중되게 되면 변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 환자보다는 여자 환자가 많죠. 처음에는 이게 모양의 문제죠. 그래서 모양이 흉하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프게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엄지발가락 뿌리 쪽에 그 부위가 튀어나와서 아픈 그 통증을 이제 주로 호소하고 오시는데, 사실은 거기 통증은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체중이 지나가는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위치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두 번째 발가락 뿌리 쪽으로, 그 바닥 쪽으로 굳은 살 배기는 경우가 많아요. 심해지게 되면 이제 그쪽에 통증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이런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죠. 신발 신을 때. 그런 통증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이게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거를 바로 환자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을 발바닥 압력 테스트를 하거나 걸음걸이 테스트를 해보면 보행 습관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은 바로 발목하고 무릎이거든요. 특히 무릎 안쪽으로 하중이 집중되게 돼요. 그런 게 진행되다 보면은 내반 변형이라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오자다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염이 진행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일단은 한 가지는 신발이고요. 두 번째는 몸무게예요. 발폭이 좁은 신발을 절대 신으시면 안 됩니다. 폭하고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신발을 이제 맞춰서 신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발폭을 항상 신경 써서 신발을 고르셔야 되고, 발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시면은 앞쪽에 굉장히 큰 하중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발은 어떤 질환이든 족저근막염이든 무지해반증이든 아킬레스 건염이든 체중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휘거나 동반된 통증이 있으면 이제 그걸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무지해반증이 어느 정도 진행한 것 같다. 두 번째 발가락을 너무 미는 것 같다든지, 걸으실 때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약간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시면은, 그럼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시고 휜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